분리불안장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쟤 몰랐는데 원래 바보였나 봐. 국어 시간이 되면 이제는 공포스럽죠. 이제 시기별로 난독증의 증상들을 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아기 때를 보죠. 유아기 때는 난독증의 증상이 있을 게 별로 없죠. 난독증의 증상이 아직 글을 안 배웠으니까 리딩 디피컬티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난독이라는 게 아직 글 배울 시기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난독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의 과거력을 캐물어 보면 이런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말이 늦대요. 말하기 지체가 있습니다. 일단 돌잔치 하는 날 남들 다 엄마 아빠 하는데 돌잔치 하는 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말이 늦댄가 하죠. 그러다가 한 15개월쯤 돼서 엄마 처음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베이비 토크라는 거, 혀 짧은 소리라는 게 아기 때 당연히 있고 나이가 들면서 발음이 정확해지면서 없어지는 건데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늦은 나이까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 또래 아이들보다 발음이 항상 부정확합니다. 보통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발음도 부정확하고 문법적인 그런 체계도 덜 갖춰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엄마만 알아듣는 말을 하죠, 아기가.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10명이면 열에 한 3명쯤 알아듣고 열에 5쯤 알아듣고 열에 7, 열에 10 이런 식으로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통 36개월이 되면 주위 사람 10명이면 10사람이 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6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언어 회로가 완성이 돼요. 문법적인 체계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월이 돼야 완전히 익어서 완성된 언어 회로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읽기 회로는 언어 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60개월이 넘거든 문자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한글나라 학습법 같이 통글자로 그냥 기호 외우듯이 우체국 표시 보고 우체국이라고 읽고 이렇게 음소를 가져다가 모아서 음절 맡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자 학습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60개월 이상에서 문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운율 인지가 잘 안 됩니다. 박자감이 떨어져요. 단어 안에서도 문장 안에서도. 그래서 운율 인지가 잘 안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난독증의 증상이 있기 시작합니다. 자, 학동기로 들어가서 이제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난독증의 증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초등학교 우리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의 학습 목표가 뭐냐? 문자를 익히는 겁니다. 학습 목표가. 3학년 때는 익힌 문자를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3학년 과정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4학년부터는 익힌 문자와 그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4학년부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주로 하는 게 뭐냐? 국어 시간에 다 같이 합창해서 읽으라고 그러고요. 너 한 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러고요. 받아쓰기 시험 봐요, 맨날. 문자 익히기가 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너 한 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를 하다가 아까 동영상에 보였던 4학년짜리 애처럼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소리내서 읽기를 할 때 읽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읽든지 아예 빼버리고 읽든지 억지로 읽다가 틀려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유치원 때는 같이 놀고 뭐 같이 어울리고 했던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걔를 보면서 쟤 몰랐는데 원래 바보였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걔를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바보 아니거든요. IQ도 한 130쯤 되고 이러는 애라도 주위에서 전부 보고 너 바보 이런 눈으로 계속 보면 진짜 주눅 들고 바보처럼 됩니다. 바보를 만들죠.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 되면 이제는
공포스럽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니까 국어 들은 날 학교 안 간다고 그래요. 국어 시간에 배 아프다고 그러고 양호실 가거나 화장실로 가버립니다. 회피하려고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놓고 우리들이 흔히 성악과 의사부터도 학교 처음 입학해서 그러면 분리불안장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분리불안 오려면 유치원 때 더 왔어야죠. 차라리 유치원 때. 유치원은 멀쩡하게 즐겁게 가서 잘 놀았던 애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걸 분리불안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요즘. 자, 그 다음에 학년이 이제 올라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향상은 돼요. 난독증이 있어도 읽기가 발음도 조금은 나아지고요. 이해도도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나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 나아짐이 다른 애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 다른 애는 이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나아져요. 격차는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다른 애는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의 나아진 거 하나만 놓고,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발전이 없이 그냥 처음 시작 상태로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결국 계속 부정확하고 힘듭니다. 그 학년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정의를 얘기할 때도 같은 학년이랑 비교할 때 발음, 속도, 이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